기간조입니다. 환경보건 비법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없으면 합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인드셋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합격하려면 나 뭘 해야 돼, 지금? 공부해야겠지. 교과서라도 들어야겠지. 문제풀이라도 해야겠지. 할 일이 떠오르거든요. 환경보건, 내가 건강하려면은 주변 환경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람사르 협약이 한번 나왔어요.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협약이 뭐냐?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어떻게 다 배웁니까? 람사르 협약. 국가고시는요, 그 문제 은행에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왔던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또 사막화 방지 협약. 그냥 대충 연결할 수 있죠? 지구 온난화 교토 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 런던 협약,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협약이래요. 저도 못 외워요. 기후의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온은 온도죠. 기습은 습도예요. 기류는요, 바람입니다. 여기에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이 더해지면은요, 온열 요소가 돼요. 기온은 어디서 측정할까요? 지상 1.5m 위에 떠있는 백엽상 안에서 기온을 측정하고요. 인간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온도 18도 또는 20도. 그래서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이다. 16에서 20도이다. 습도는요, 40에서 60이다. 단, 이게 고정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습도를 더 높이는 게 좋죠.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감각 온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각 온도가 뭘까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풀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감각 온도이다. 국가고시 문제는요, 여러분을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쉽게 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열중증 4가지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입니다. 여기서 염분이 소실돼서 소금물을 먹여야 되는 것은 열경련이죠?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다? 시상하부가 망가졌다? 땀이 안 난다? 이거는 열사병입니다. 트렌-델렌버거 포지션을 해야 돼. 왜? 순환 기계가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열피로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 더운 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요, 일사병 누구나 다 그냥 어느 정도 느끼죠. 그냥 물 먹으면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가면 되죠. 열사병, 죽을 사로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죽어요. 체온 조절 안 되고 땀이 안 나니까 이게 조절이 더 안 나겠죠? 중추신경계까지 다 마비가 돼서 죽을 수가 있다. 열사병 걸린 사람 어떻게 해요? 옷 벗기죠. 시원한 데로 데리고 가죠. 얼음물에 담그죠. 항온에다가 막 시원한 셀라인 넣고 간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열피로, 열허탈, 같은 말, 동의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환기계가 이상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든지 혈액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트렌-델렌버거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이 말초, 다리 끝에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쏠리죠. 그럼 중심 정맥압이 높아집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쇼크에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트렌-델렌버거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열경련, 축구선수가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경련 오죠? 여기서의 경련은요, 약간 근육이 강직되는 느낌의 경련입니다. 지나친 땀을 흘려서 지나친 발안으로 인해서 수분이나 염분이 손실됐을 때 염분을 먹여야겠죠. 수분 먹여야겠죠.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IV 정맥주사 식염수 놔도 되겠죠. 이게 바로 열경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경련이 났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 경련과는 좀 달라요. 근육이 이제 강직돼 갖고 굳는 느낌이죠. 여기서의 열경련은요. 기온 역전. 기온 역전은 말 그대로 기온이 역전됐어요. 원래는 아래쪽이 따뜻하고요, 이 산 위쪽이 춥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부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기가 오염돼서. 런던 스모그, 런던에 막 스모그 껴있다. 그건 결국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부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 도심의 온도가 더 높다는요, 열섬 현상이었죠. 불감 기류라는 게 있어요. 기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가 불감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기류래요. 불쾌 지수, 불쾌한 지수죠. 기온 기습으로만 산정을 한다. 기온 기습 기류 중에 기류는 아니야. 기온과 기습. 너무 덥거나 습했을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쾌 지수는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만 적용된다. 사실 밖으로 나가면은 기류,
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적용이 돼요. 기온 기습만으로 불쾌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덥고 그래도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시원하고 쾌적하단 말이죠. 그럼 불쾌지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은요, 80 에브리바디입니다.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해요. 근데 75면은요, 75에서 5자 따보세요. 50%만 불쾌합니다. 그런데 70% 이상은요, 10%예요. 뚝 떨어지죠? 견딜 수가 없는 상태는요, 86입니다. 저는 이걸 암기하려고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저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86년생, 86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80 에브리바디, 80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하다. 75는 50% 이렇게 빼가지고 50%가 불쾌하다 이렇게요. 풍토병이 뭐죠? 바람풍 흑토입니다. 그 어느 지역의 기후 등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해요. 필리핀의 댕기열은요, 필리핀에서만 댕기열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풍토병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강가 지역에서는요, 간디스토마가 생깁니다. 산간 지역에서는요, 폐디스토마가 잘 생긴대요. 그래서 뭐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필리핀의 댕기열 이런 것들이 풍토병이죠. 또 뭐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이런 것들 풍토병입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 인체의 비타민 D를 형성한다. 진동, 레노 증후군, 레이노병. 진동은요,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을 증가시킨다. 말초 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 진동으로 인한 대표적인 병은요, 레노 증후군, 레노병, G, 렙토스피라증, 들쥐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옵니다. 발발증, 발진티푸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찌찌가무시 리케차죠. 이 중에서요, 찐득이는요, 찌찌가무시죠. 요거 국시에 나왔었고요. 발진열 쥐벼룩입니다. 발진열 쥐벼룩. 발진티푸스는 2예요. 그래서 발진열 쥐벼룩 이렇게 암기하자고 의료법규 비법서에서 말씀드렸고요. 찌찌가무시는요, 찐득이입니다.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은요,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주새끼의 배설물 등으로 옮습니다. 모기 매개 질병,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심장 사상충 다 모기 때문에 생겨요. 뭐 강아지, 고양이 여름에 그 심장 사상충 약 발라주잖아요. 에드보킷. 심장 사상충 생깁니다. 파리 매개 질병, 먹어서 생깁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문제, 감염된 들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생기는 거 렙토스피라증이다. 감염된 들쥐 렙토스피라증.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모기 매개체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산화탄소, 환경보건에서 이산화탄소가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CO2로 표시하고요. 공기 중에 0.04%가 있대요. 무색 무취의 가스이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실외가 아니에요. 실외는요, 뭐 산소도 많고 이 이산화탄소가 0.04%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내 창문이 닫혀 있어, 환기가 안 돼. 이럴 때는요, 군집독의 원인이 돼요. 군집독 뭐예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40명씩 45명씩 한 반에 창문 닫아놓고 수업하잖아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두통 옵니다. 제가 학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게 군집독이에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의 지표예요? 아닙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 쉴 때도 나오죠. 그 식물들이 밤에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기 오염의 지표면은요, 전 세계는요, 사람들이 숨쉬는 이산화탄소만으로 그냥 다 오염되어 있겠죠. 하지만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걸 기억하세요.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CO2가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이다.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이다. 대기오염의 지표는 뭘까요? 오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의 지표가 돼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뭐냐 이런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OR-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OR-스케펜, 이게 2차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오존이 한번 나왔어요. 군집독이 뭐예요? 실내에서 환기가 불량해가지고 두통, 불쾌감, 구토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변화예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실내에서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 성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내 공기 오염이 발생한다.
식물의 교환작용, 산소의 산화작용, 바람의 희석작용, 중력의 침강작용, 자외선의 살균작용, 강우나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 등도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지표, 대표적인 거요? 오존입니다. 오존. 중국에서 황사 넘어온다. 대기 오염이죠. 미세먼지도 대기 오염이다. 아황산가스 중요하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산성비가 아황산가스다. 이거 중요합니다.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 아황산가스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 때문이에요. 이거 저 암기 어떻게 했냐면요. 오자프 이렇게 기억했어요. 오존층의 파괴 요인은 자프,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이다. 지구온난화,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지금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홍수 많이 나죠?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요.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어요.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엘니뇨 현상이 야기된다. 열섬 현상, 도시가 더 덥다, 더 온도가 뜨겁다 이겁니다. 얼마나? 한 5도 정도. 겨울에 더 뚜렷한 건 열섬 현상이다. 산성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원인물질? 이산화황, 아황산가스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엘니뇨 현상이고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요, 라니냐 현상입니다. 물이 차가워요. 저수온 현상이다.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문제, 신공항 건설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게 뭐냐? 환경 영향 평가이다.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공항, 공항을 만들려면은요, 이 녹지나 이 주변 시설을 없애고 아스팔트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경유 사용 자동차 소지자에게 환경 관련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보통 일반 자가용은 승용차는 휘발유입니다. 경유는요, 약간 무슨 트럭이라든지 영업용 차량들이 많거든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담시킵니다.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있어요. 이건 좀 상식적인 건데요. 님비,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혐오시설은 우리 동네는 안 돼. 다른 지역에다가 지어. 이거 님비 현상이죠. 지역 이기주의죠. 핀피는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에다 좀 해주세요. 좋은 시설이겠죠? 유익한 시설은 우리 동네에 설치하기를 바란다. 인간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혐오시설은 다른 지역에 짓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는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입니다. 님비, 이런 님비. 물과 건강. 어떤 물을 먹어야 건강할까요?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수돗물을 드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수돗물에 이렇게 정수 필터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 끓여 먹고 이런 거는 저도 하거든요. 음료수에 적합한 구비 조건. 대장균은요? 없어야 됩니다.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왜? 대장균은요? 똥균이에요. 똥균.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 100cc에서 한 마리도 없을 것. 이게 답입니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이다. 분변이 뭐예요? 똥이죠. 똥. 그래서 대장균이 들어간 물은 똥물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지 그 물을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국시에 뭐 나왔다? 총 대장균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cc와 ml가 같은 의미입니다. 100cc 같은 말로 100ml예요. 아시겠죠? 일반 세균은요 100마리 이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에? 1cc에. 일반 세균은 100마리 이하일 것. 되게 관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일반 세균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아무리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요 제 손에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세균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외과적 손씻기로 손을 의사들이 14분이나 닦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손으로 제가 과자를 집어서 손으로 먹습니다. 100마리 정도의 일반 세균은 괜찮다 이거예요. 1cc에. 폐하는 5.886이 정상이다. 5.8에서 8.6까지는 정상이다. 또 물에서 이상한 냄새 나면 안 되겠죠? 먹을 수 없겠죠? 무색 투명하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 밀스 라인케 현상 이거 뭐죠? 수질 오염을 관리하는 거예요. 상수도 관리를 해가지고 물을 여과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주니까 수인성 감염병이 현저히 줄었다. 이게 바로 밀스 라인케 현상이에요. 뭐 밀스란 사람과 라인케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나 봐요. 녹조 현상, 녹조 라떼 아시죠? 그래서 대책은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 기내미 사건. 가자미도 아니고 기내미는 뭐죠? 일본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건이에요. 접착제 윤활유에 사용하던 PCB를 누가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흘려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기내미 사건. 수질 오염 사건이다. 수질 오염의 지표. 요 부분은요 국가고시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매번 틀리죠? 왜? 이게 뭐 어렵다고 맨날 틀리세요. 용존산소가 뭐죠?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산소가 많으면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용존 산소량이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용존 산소량이 낮으면요, 반대로 더러운 물이겠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요, 미생물 번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한 물입니다. 용존 산소가 증가한다 또는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지문이 변경돼도 다 아셔야 돼요. 염분이 높으면요, 용존 산소는 감소합니다. 소금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소금물은 더러운 물이죠.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런 표현이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용존산소 DO가 높으면은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BOD, COD라는 게 나와요. BOD, COD가 뭘까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이고요.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입니다. 생화학적, 그냥 화학적, 생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인데요. 얘네들이 높으면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DO, 용존산소가 높으면요, BOD, COD가 낮아집니다. DO가 낮으면요, BOD, COD가 높아집니다. 이 DO와 이 두 개, BOD, COD는 반비례라는 거예요.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낮으면 더러운 물이다. BOD, COD가 낮으면 깨끗한 물이죠. 물을 소독할 거예요. 물의 자정작용 가만히 내버려 두고 스스로 정화되는 거 침전, 분해, 희석, 일광소독. 물의 인공적인 정화법.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 소독을 한다. 사전여독. 전 이렇게 외웠어요. 침사, 침전, 여과지 소독. 문제. 도시 하수 처리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염소소독, 급수, 이타이탈병의 원인 물질은 카드 이빨 긁었다. 카드뮴 이렇게 기억했죠. 물속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하는 현상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물이 너무 더럽죠? 물의 가치를 상실해요. 영양분이 너무 많은 게 녹조, 플랑크톤이 너무 많은 거 적조입니다. 폐기물 관리, 여기서 국시 맨날 나오는 거, 우리나라는 쓰레기 어떻게 버리냐? 매립법이다. 땅에 그냥 묻어버린대요.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이다. 처리 비용이 싸고 간단해서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되니까 매립법을 쓰고 있지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죠. 이 쓰레기 처리도 문제입니다. 소각 처리, 태우는 거 가장 위생적이에요. 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소각법이고요. 다이옥신은요,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데 뭐 전선, 비닐 이런 걸 태웠을 때 나오는 PVC, 폴리염화 비닐 또는 PCV, 폴리염화 바이페닐 이런 것들이 연소 분해될 때 나오는 그런 나쁜 성분입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면요, 지방 조직에 그냥 딱 달라붙어요. 축적이 돼요. 여성의 생식력에도 영향을 주고 인공적으로만 생성된다. 왜? 이게 뭔가 태웠을 때 나오는 거니까 자연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 처리법 중에서 가장 위생적이지만 연료비가 많이 드는 거 소각법입니다. 이건 뭘까요? 음식물이나 낙엽을 처리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퇴비처리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립법이다. 소각법은 괜찮다. 대기 오염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요, 포도상 구균이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진로비 지불 제도는요, 행기배수가제와 포괄수가제입니다. 식중독,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식중독이에요. 독, 보, 웰, 보,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이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여기 나와서 안 짚을 수가 없어요. 버섯 중독, 버무린. 버섯 중독에는 무스카린이다. 또 굴 중독은요, 베네루핀이고요. 감자 중독, 솔라닌. 맥각 중독,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청매 중독, 메아린, 아미그달린. 아플라톡신은요, 견과류 먹고 곡류 먹고 아플라 이렇게 하고 날 때 기억을 했어요. 굴 중독은 베네루핀이다. 버무린, 버섯 중독은 무스카린이다. 감자 중독, 솔라닌. 또 청매 중독, 메아린, 아미그달린. 아플라톡신은요, 견과류 먹고 곡류 먹고 아플라톡신 이렇게 기억하면은 보기를 보면은 답을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복어독은요, 내장에 가장 많고 아가미에는 또 없대요. 식중독균, 이거는 거의 국가고시 맨날 나옵니다. 어필을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간 너무 짧아서 먹고 나서 바로 배 아픈 거, 포도상 구균이죠. 돼지고기를 덜 익혔을 때 발생되는 거, 돼지고기 삶아먹어, 살모넬라 균입니다. 날고기 또는 계란에도 살모넬라 균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은 먹기 직전에 수돗물로 씻어서 먹는 것입니다.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누스 균이죠. 요게 국시에 아직 안 나왔죠. 햄버거 급식 먹고 걸렸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0157입니다. 이게 뭐 5-0157 이게 바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표식이에요.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 오균입니다. 이게 바로 세균성 식중독이고요. 독소형 식중독 보톨리뉴스 웰치균 포도산 구균은요 독소형이라는 거.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높다,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낮다는 거죠. 핍뇨 다뇨 요 비중이 높은 게 핍뇨예요.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핍뇨 다뇨는 요 비중이 낮습니다. 냉해 효과 온해 효과 찬물 더운 물 냉해 효과는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온해 효과는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찬물 더운 물 찬물은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더운 물은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찬물 더운 물 엘니뇨 라니냐 핍뇨 다뇨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물리적 보존법, 첨가물 없이 보존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물리적이 뭐고 화학적이 뭐죠? 우리 산업보건에서 작업 환경의 물리적인 유해 요인은 화학적인 유해 요인은 이런 거 국시 연달아 2번 나왔어요. 물리적인 거는요 그냥 그 물질 자체의 성질입니다. 화학적인 거는요 외부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물질 자체로 그냥 말리는 거, 건조법 같은 거 이런 거는 물리적인 보존법이죠. 첨가물 없으니까요. 설탕 넣었어, 소금 넣었어, 이거는 화학적인 보존법이에요. 아시겠죠? 건조법, 말리는 거 물리적인 거죠. 냉동, 냉장, 이것도 역시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열법, 끓이거나 삶는 거, 미생물을 살멸시키죠. 요게 바로 물리적인 보존법이고요. 저온살균법, 우유는 60에서 63도 또는 63에서 65도, 60도 대에서 30분간 가열 처리한다. 이게 바로 저온살균법이에요. 우유, 주스, 간장 또는 예방 접종 그 주사 그 액 같은 것들을 저온살균법으로 만든다. 또 밀봉법도 물리적이라는 거. 화학적인 보존법은요 첨가물을 넣는 것입니다. 절임법, 소금 넣었어, 설탕 넣었어, 식초 넣었어, 그렇게 해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부패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거. 젓갈, 피클 이런 것들이 절임법이다. 문제, 화학적 보존법은 절임법 이런 거 나오고요. 염장법 마찬가지로 소금 넣었죠? 화학적인 보존법이라는 거. 당장법 잼 딱 생각나시죠? 식품의 당의 농도를 50% 이상 유지하면 세균 발육이 억제된다. 방부제는요 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거예요. 사멸은 아니고 억제한다. 도시하수 처리법 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소독, 급수죠. 스크린, 철제 막대기를 이렇게 수로 밑면에 배치하여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침사지,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수로폭을 넓히고 하수의 유속을 느리게 해서 무거운 무게물질을 침전시킨대요. 침전지, 불순물이 가라앉는다. 생물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는 호기성균을 풍부하게 함유한 온이를 하수에 주입해서 또 공기를 내보내면은 이게 처리가 된대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이산화탄소 CO2죠. 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통증 호소해? 세립증후군 포름알데히드 때문입니다. 담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폐암의 원인 라돈. 담배 내 돈 내고 샀는데 폐암 걸렸다. 땅에 묻는 거 매립법, 환경보건은요 다 맞으세요. 목표가 있으면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목표를 세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